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과연 국내 화이자 관련주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백신 호재로 대한항공까지 급등 중인데 항공주 전망부터 내년 주목해야 할 종목도 공개한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가장 핫 뉴스였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개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에 이 화이자 백신 소식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장 마감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경제 이번 시간은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이 정말 나오려다 봐요. 계속 관련 뉴스들이 네.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뭐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지만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중간 발표가 나왔는데 네. 90%란 숫자만 저는 보이던데요. 요즘 말이 좀 어렵게 쓰여 있어가지고 네. 좀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랑 뭐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5개국, 한 6개 국가에서 43,538명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약의 임상 3상 단계가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는데 일단은 그중에 한 38,000명 정도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아직 한 5,000명 정도는 좀 더 추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백신만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대조군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나눠서 그러니까 참여자는 모르게 이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약과 그다음에 진짜 백신을 반반 투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백신은 2번 투여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94명, 그러니까 한 38,000명 중에서 94명이 감염이 됐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94명 중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90%는 백신을 안 맞은, 그러니까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 걸렸고요. 한 8에서 9명 정도는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걸렸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결국엔 그래서 감염된 사람 중에 90%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감염이 덜 됐다.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효과가 예상보다 이제 전문가들 사실 좀 좋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네. 보통 전문가들은 한 50%에서 한 75% 정도면 뛰어난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0%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 50에서 75%만 나와도 좋은 백신인데 90%라는 그 수치가 나와서 더 시장이 열광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화이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적이 없던데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던데요. 화이자가 원래 미국의 네.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한 5위 업체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은 화이자가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비아그라였고요. 우연히 개발된 약이죠. 네네. 그 전에는 조금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해서 많은 이제 약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제조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과도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과 같이 제휴를 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랑 같이 협업한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 관련주로 오늘 몇몇 종목들이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시청자 궁금한 시간에 많이 다뤄봤던 또 KFX 생명과학,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KFX 생명과학 어떻게 연관되어 있길래 이렇게 상한가까지 집행을 할 수 있었나요? 이게 참 저도 그 내용을 좀 뜯어봤는데 네, 저희 그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일단은 보면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에다가 항생체 중간체 말도 좀 어렵죠. 예, 저도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원료인 것 같습니다. 항생체 중간체라는 EDP-CI라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EDP-CI가 뭔지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 폐암 치료제에 주로 쓰이는 원료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백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 뭐 기사라든지 어떤 발표를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뭐 지금 화이자랑 어떻게든 엮여 있는 회사들은 다 지금 뭐 지금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관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뭐 시장 반응은 거의 200만 주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화이자와 돈독한 관계가 있고 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 KPX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KPX 홀딩스 뭐 이제 모회사죠. 네. 그리고 뭐 제일약품 옛날 한국 화이자랑 좋은 관계였고 뭐 약을 갖다 팔았다라는 이유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좀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 관계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야기 주셨고 저도 어제 이 백신 소식을 밤에 속보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자마자 이거 내일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 세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감염병 혁신 연합이잖아요. 네. 이 세피로부터 누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을 것이냐. 우리가 그전에 녹십자 이야기를 했고 그런 기업들의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세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보면 녹십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녹십자가 제일 강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 시가부터 강했던데요. 예. 그 세피라는 뭐 어차피 감염병 관련된 그 협회 비슷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런 회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녹십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실은 늘어날 가능성은요? 뭐 추가로 늘어날 거라기보다는 CMO가 이제 양이 많아지면 뭐 사실 이게 인당 2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2도주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억 도주를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이 사실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만 해도 한 뭐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될 텐데 네. 그 인원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생산해야 되는 공장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급하게 이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CMO 업체들이 주목을 좀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문제는 화이자랑 계약한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녹십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용량이 좀 남아 있는 바이넥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SK 케미칼이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CMO 생산 기업들이 가장 뭐 직접적인 수혜겠죠. 이거에 관련돼서. 네. 근데 뭐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또 개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물량들은 점점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근데 좀 많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들은 SK 케미칼도 이미 많이 올랐고 네네. 녹십자도 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살만한 종목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지금 뭐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나마 좀 덜 오른 게 뭐 바이넥스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녹십자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는 3%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장 초반부터 갑자기 거래가 붙으면서 13%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면은 또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녹십자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인데 근데 현재는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녹십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뭐 뉴스가 나와서 네.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했는데 굉장히 갭상승해서 다 빠졌죠. 예. 뭐 결론적으로는 다우나 S&P는 좀 올라서 끝났지만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고 뭐 연택, 컨택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큰 음봉을 그렸다는 부분에서는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지금 지수상으로 약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는 또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뉴스에 나오면 사실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후에 만약에 녹십자가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건 매도라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더 길게 싸게 사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따라 붙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또 좀 맞았을 때 좀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은 좀 진짜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예전에 사스 테마즈 물린 사람 아직도 물려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백신 개발을 선언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되진 않고 몇몇 기업만 분명히 될 텐데 네. 그럼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패와 함께 참 주가를 팔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죠.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걸 보고 사시니까요. 그렇죠. 네. 예, 바이오 종목들이 보면 원래 신약 개발하다가 안 되면 빠지고 뭐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가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물리고 아니면 좀 괜찮은 종목을 찾으실 거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좀 잘 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좀 다소 무겁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것만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처사님, 아예 그냥 반대로요. 이쪽 제약바이오에서의 황금알 나는 거래를 찾는 것보다 그냥 콘택트주로 시선을 옮겨보는 건 어때요? 오늘 대한항공이 정말 네. 날아올랐어요. 네. 오랜만에 날아올랐습니다.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하면서 2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항공주, 여행주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좀 뭐 빠른 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근데 또 항상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원성 게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행이 되고 뭐 네. 14일 격리가 없어지고 뭐 어떤 조건만 되면 뭐 왕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미 그때 늦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을 좀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도 보면 뭐 2분기에 1,485억 흑자를 냈고요.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76억 흑자를 냈는데 그럼 1,000억 넘게 흑자를 내다가 76억으로 냈으니까 좀 안 좋지 않냐. 근데 주가는 계속 뭐 그나마 조금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내용을 보면 화물 수송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전 에어라인들이 항공사들이 다 화물 수송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 물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네. 떨어지면서 운임이 하락하면서 뭐 실적이 좀 줄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업종들이 오늘 급반등을 보인 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살려고 하는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항공주들은 여행 수요가 얼마나 올라와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뉴스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은 늦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에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담아두시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예,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좀 담아두셨다가 이렇게 뉴스에 한번 파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제 주변에서요. 아,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지 하고 샀는데 떨어지면서 남들은 그 호황기를 누리는 동안 기회비용을 쓰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대한항공에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이제 만약에 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네. 뭐 만약에 뭐 지금 사신 거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 네. 뭐 사시는 거는 조금 빠질 때 뭐 2만 원 초반까지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나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8,000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초의 가격이 지금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연초의 가격이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정도 가격이 연초보다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대한항공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업 내부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죠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3만 원대까지는 복귀는 가능할 걸로 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업황이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먼저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실적도 지금 뭐 흑자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구경용이야 안 먹고 안 잃기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럼 콘택트주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백신 소식에 따라서 우리가 포탄에 담아볼 대표적인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뭐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뭐 또 올라가고 빠지고 이러는데 네. 주식은 결국에는 뭐 사실은 뭐 실적으로 기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소외된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직접적인 수혜는 뭐 CMO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뭐 카지노, 항공, 뭐 운수, 뭐 정유, 금융 뭐 다 좋죠.
예,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도 올라갈 거고 유가도 올라갈 거고 그 외에 이제 여행 수요라든지 면세점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그거 관련된 이제 그러면 뭘 사야 되냐 미리 좀 뭐 담아둘 수 있는 거를 어떤 걸 찾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뭐 고민 없이 업계 1등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업에서는 하나투어, 그다음에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 면세점에서 호텔신라,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주에서는 뭐 어떤 걸 골라도 별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SO1을 가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계 1등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권이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